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1일 을미요 세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 9년 판우군 도총재부사 정의호의 졸기 이어서 을유년에 공조 우참이에 임명되어 예조 우참이를 거쳐 정해년에 공안부 윤으로 나갔다가 신묘년에 검교 판한성부사가 되고 예문관 대제학을 거쳐서 무술년에는 의정부 찬성으로 치사하였다가 기해년에는 판우군 도총재부사로 치사하여 이민년에 풍지를 알았으니 두 임금에게 각각 의원을 보내어 두 임금께서 각각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이호는 성품이 질박하고 고다 거칠애가 없고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살림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스스로 과거를 보기 위하여 항상 모근과 포은의 문화에서 배워 이미 동료들의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과거의 급제에 높은 벼슬에 오름에 미쳤으나 항상 대제의 직책을 띄었다. 그의 시문은 준신아려 하여 시험 과정의 작품에 이르러서는 조금도 그릇됨이 없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는 데에는 모자랐다. 죽음에 미쳐 이틀 동안 졸시를 정지하고 치조치부하였다. 시호는 문정이님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면 문이요 행실이 순수하여 어기지 아니하면 정이다. 아들이 하나인데 정분이다. 대제는 임금이 교명을 짓는 일이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3일 정사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4일 무호 첫번째 기사 추석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5년 세종 16년 8월 15일 김이 첫번째 기사 문소전의 제사였는데 왕세자가 아헌하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5일 김이 두번째 기사 이하인 범찰이 도망한 한리를 돌려달라는 글을 보내다. 건주 주하의 지휘 동범찰이 관할을 보내어 여진 문자로 글을 써서 바침에 이를 번역하여 읽으니 말하되 양목다불이 노력한 중국의 인민을 연전에 배준이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우리들이 무역하기 위하여 부리는 인민이 변토로 도망하여 간 것을 변토 아문의 관리들이 곧 분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양목다불이 사로잡아 간 인민이라고 하여 중국으로 보냈으니 깊이 민망스럽다고 하였다. 영의정 황희 등으로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포로된 한인이 본토를 그리워하여 도망해 왔는데 중국을 섬기는 나라로서 어찌 풀어 보내지 않으랴. 진실로 너희들이 무역하는 사람이라면 황제께 주문하여 도로받음이 가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6일 경신 첫번째 기사 공전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6일 경진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6일 경신 세번째 기사 고려 고사를 기록한 검귀집을 신구 두벌을 춘추관에 내리다. 고려의 고사를 기록한 책이다. 검귀집은 책 이름이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6일 경진 네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사처의 도둑을 잡은 자에게 상을 주는 정수에 관해 아뢰다. 사처의 도둑을 잡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정수가 없어서 물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속육전에 관물을 훔친 자를 잡은 자에게는 5분의 1의 상을 준다고 하여 쌀을 10석에 12석을 주고 돈은 1천문에 200문을 준다고 하였으니 이 예에 의하여 진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6일 경신 다섯번째 기사 고 판부사 이화영의 후처가 사당 신주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일을 사안부에서 아뢰다. 죽은 판부사 이화영의 후처 동씨는 오로지 남편 집의 전민과 남편의 계모 윤씨의 전민을 써서 큰 집을 짓고 살면서 사당터에 정실을 지어 불상을 걸어놓고 그 남편과 조상의 신주는 낮고 더러운 곳에 두고는 도리어 가난하게 사는 초취처의 아들 이 안정으로 하여금 사당을 짓고 신주를 안치하라고 시켜서 조상의 신주로 하여금 돌아가 의탁할 곳이 없게 하였으니 불효 막심하옵니다.
또 윤씨는 언니가 가장 중하거늘 그 신주를 이제부터 사당에 부묘하지 아니하였으니 청하건대 유를 상과하여 죄를 과하고 불당을 부수고 사당을 지어 예의에 의하여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그 죄는 용서하고 불당을 부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7일 신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6년 8월 17일 신유 두번째 기사 안수산 오승 조내 심도원 김익정 박신생 이사관 김일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수산을 판중축원사로 오승을 의정부 참찬으로 조내를 판한승부사로 심도원을 예조 주하참판으로 김익정을 호조 우참판으로 박신생을 동지 중추원사로 이사관을 호조 주하참의로 김일기를 호조 우참의로 이선을 병조 주하참의로 김세민을 병조 우참의로 신인손을 승정원 주하승지로 정갑선을 우승지로 윤형을 주하부승지로 이견기를 우부승지로 유수강을 동부승지로 허지혜를 공조 우참의로 이사신을 첨지중추원사로 안지를 지편전 부제학으로 각각 삼았다. 수강은 좌이정 유정현의 적손인데 승음하여 이에 이르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7일 신유 세번째 기사 아내와 함께 도망해 온 파자강 야인 와대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야인 와대가 그 아내를 거느리고 여연에 도망해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근원 계통이 보은국 사람인데 함길도 공주 옹굴이 예살 살다가 야인들이 사로잡아 가서 종을 삼아 버렸는데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도망해 왔다고 하여 감사가 그 사연을 갖추어 보고함으로 의정부와 육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 황희 등은 의논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답하기를 와대의 부처가 모두 본국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머물러 두게 한 것이니 참으로 너희 땅의 사람일진데 너희들이 분변하여 그 부모의 성명과 살아있고 없음과 살고 있는 곳과 가깝고 먼 친척이 있고 없는 것과 많고 적은 것 등을 써서 친족 한두 사람에게 주어서 보내라고 하고 그 친족 사람이 오거든 대질한 뒤에 다시 그 건각의 진위를 의논하여 함길도 감사로 하여금 옹굴이 옛 노인에게 조사하여 아래게 하옵소서 하고 형조 판서 정흠지 등은 아래기를 전일 김자 환을 받은 일로 변경에 틈이 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사온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비록 원국 사람이라고 하나 그 주인은 이를 이미 알 수 없었고 그 아내의 일은 더욱 의심스러우니 이들을 얻을지라도 나을 것이었고 잃을지라도 못할 것이 없는 바에야 후일에 이 같은 무리들이 이 두 사람이 머물러 있게 된 것을 보고 만약 저들이 불만이 있을 때 또 본국 인구라고 이끌고 우리에게 도망해 올 것이니 우리가 여전히 받으면 변경에 어찌 틈이 없겠습니까? 받지 말아서 틈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함이 어떠합니까? 하고 호조참이 박신생 등의 의논에는 이제 바친 공초로 보면 와대의 나이가 28세인데 지난 경인년에 포로되었다고 하니 비록 다른 증거는 없을지라도 이치가 그럴듯 하나 그 아내는 나이가 이제 21세이면 경인년 후에 난 것이 분명하고 또 연전 5월에 포로를 서울로 올려보낼 때는 본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다시 깊이 추액하자 나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 그 정상을 보면 그 남편에게 붙어서 본주인의 사역을 피하고자 하는 것 같으나 두 사람이 이미 부부가 되었으므로 어떤 이는 받고 어떤 이는 받지 않으면 인적으로도 난감하오니 마땅히 답하기를 두 사람은 원래 본국의 계통이므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여 그 형세를 봄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7일 신유 네번째 기사 왕자가 탄생하니 영풍군 이전이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8일 임술 첫번째 기사 햇누리하니 안은 다망색이고 밖은 담백색이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8일 임술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8일 임술 세번째 기사 와대부처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도승지 안숭선 등에게 이르기를 신등은 이 와대부처를 받아들이면 후일에 틈이 생겨서
후회가 있을까요? 많이 의심하나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이제 포로된 당인이 연이어 도망해 오는 것을 비록 중국 조정의 명령이 없을지라도 내가 조정의 옛일에 따라 요동으로 연거하여 보냈으되 별로 틈이 생긴 일이 없었는데 이제 본국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크게 틈이 날 일이 있으랴. 본국 사람이 포로가 되어 종이 되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도망하여 숨어서 왔는데 어찌 참아 버리랴. 예전 당나라에서는 토번의 유주는 본래 당나라의 영토이었는데 유주 사람들이 토번을 배반하고 당나라로 오므로 우승류 등이 의논하여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내니 토번이 경계 위에 참살하였으므로 후세에서 한심하게 여겼다. 이제 김자환을 받아들여서 틈이 난 것을 후회하나 김자환의 일은 실로 하늘이 한 것이다. 파저강을 토벌할 때 비록 양식을 허비하고 말들이 손상되었으나 베고 잡은 것이 실로 많고 위험을 오랑캐에게 떨쳤으니 만세 이익이거늘 어찌 후회가 있으랴 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기해년 동정의 싸움에는 비록 우리 군사가 불리하였을지라도 외적이 두려워하고 굴복하여 지금까지 변경에 근심이 없었는데 이제 파저강의 토벌에서는 군졸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한 자가 없었고 야인이 위험을 두려워하여 전치로 만세에 찬송하고 탄복할 것입니다 하며 임금 말하기를 너가 이 뜻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효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8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야인 천호 동곤적 등 두 사람에게 의복과 신 등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8년 8월 18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연화대 정제에서 미신사 부분을 향악과 당악에게 빼버릴 것을 예조해서 아뢰다. 연화대 정제의 미신사에 임금의 덕화에 감격하여 노래와 춤의 즐거움을 받아옵니다 한 여섯 귀의 말은 임금에게 속하기 때문에 사악에 쓰기는 진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국 및 종친, 의정부, 육조 등이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는 모두 연화대 정제를 써왔고 또 무예 정제는 오로지 불가의 말을 써서 매우 허탄하고 황망하며 더구나 연전의 창성도 속였으니 그러므로는 무릇 모든 사악의 무예 정제를 그만두고 연화대를 쓰되 미신사만을 빼내면 향악과 당악이 모두 온전하고 신하의 악을 쓰는 절차가 차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8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산호매음 김막동 김난대 독동 등이 외인과 사통한 죄를 율형에 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산호매음 김막동 김난대 독동 등이 외인과 몰래 통하여 100은을 방매하여 싸우니 율이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범찰과 그의 관하에서 도망해 온 자들에 대한 대처 문제를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 최인욱이 아뢰기를 범찰은 간사하고 사나운 사람이어서 지경 밖에 나가면 올적합과 서로 연합하여 변경을 해롭게 하옵는데 이제 영북진이 범찰이 사는 곳에 가까워서 저들이 잡아다가 부리는 한인들이 연달아 도망해 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요동으로 암양하여 보내니 범찰이 반드시 원한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조정에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없을 땐 원컨대 이제로부터는 도망해 온 한인은 진실로 범찰이 사서 부리는 사람이오니 받아서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이며 범찰이 보내는 사람도 옷과 음식을 후하게 주어 은혜로 대접하여 제어하고 어루만져서 지경 밖에 나오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윤덕이 나가자 임금이 안승선에게 이르기를 범찰을 대접할 때 가축 후하게 주어 다른 날에 하던 것과 달리 하면 도리어 의구심이 생길 것이니 옛사람의 말에 패백을 후하게 하고 말을 달콤하게 하는 것은 나를 꾀이는 것이다 라 하였다. 그러므로 가축 후하게 주는 것도 마땅히 못할 일이다.
범찰은 심히 간사하고 사나워서 전일에 변경 사람이 그 소굴에 들어간 것을 쏘아 죽였고 이제 우리 경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영북진 절제사에게 무리하게 하였으니 만약 지경 밖에 나오면 반드시 변경의 환란이 될 것이다. 그들이 노력질하여 떠날 때를 기다려서 도모한다면 늦어서 시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앞으로 도모할 만한 틈이 있거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때에 미쳐서 선멸함이 가할 것이다. 이 뜻을 가만히 병장에게 일러둠이 어떨까. 그대가 이 뜻을 가지고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처음에 동맥과 천모가 그의 아들 권두가 양목다발에게 멸한 바 되었는데 천모가의 아우 범찰이 북경에 가서 조위하고 천모가의 뱃을 이어받아 도독 첨사가 되어 새로 고명인신을 받아서 알목하에 올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진을 두었었는데 범찰이 변덕을 부려서 편안치 못하였었다. 세종칠록 65권 세종 16년 8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범찰의 사인 곤적에게 도망한 하인을 중국에 돌려보낸 뜻을 말하다. 이주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범찰의 사인 곤적을 예조에 불러 올려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사로잡은 중국 인민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왔기 때문에 중국을 섬기는 나라로서 부득이 황제께 주문하고 돌려보냈는데 만약 너희들이 사서 부리는 사람이라면 주문하여 도로 받음이 가하다고 하니 곤적이 말하기를 만약 사서 부리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번거롭게 아뢰오리까 하고는 곤적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리기에 신이 말하기를 말하려고 하는 일이 있거든 말을 하라고 하니 곤적이 말하기를 이제 도망해온 사람들이 본국에 와서 거짓말로 고하기를 범찰이 여러 사람과 모의하기를 영북진 절제사에게 술을 취하도록 먹이고 이 사이를 타서 죽이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니 이 말을 고지 듣지 마소서. 절제사 한 사람은 혹 술을 먹여 취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고을에 가득한 인민들을 어찌 다 취하게 할 수 있으리까. 그것이 망령된 말임이 명백하옵니다. 하게 신이 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어찌 이 말을 믿겠느냐 또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느냐 하니 곤적이 머리를 두세 번 조아리면서 말하기를 이제 대인의 말씀을 드리니 기쁨이 둘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도망해 온 사람의 말을 알았느냐 하니 신상이 말하기를 처음 영북진에 이르러 말할 때 들은 자가 전하고 전하여 말이 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1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19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통사 장준이 요동에서 돌아와 맥날갈에 왕무 등의 사신이 있을 것을 알리다. 맥날갈에 왕무 등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가 왕흠 등과 더불어 홀라온 지면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로된 사람 14명 가운데 4명은 잡고 2명은 죽었으며 그 나머지 8명은 다 찾지 못하였으므로 흠이 그곳에 올적합을 거느리고 북경으로 가는데 흠이 돌아와 오기를 기다려서 9월 10일경에 떠나서 너희 나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곧 형조 우참반 이숙류를 원접사로 삼고 다시 소식을 기다려서 길을 떠나게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19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함흥 죄수 이원우가 방호인 김흥달을 구타한 죄를 처벌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함흥 죄수 이원우는 경원 축성 총패로 있으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해 올 때에 방호인 김흥달을 구타하여 하였으니 유리 차명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한등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논어를 강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상림은 침장고에 심은 정월 우하초가 자라서 꽃이 핀 이것이 마료초이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영북경운부의 조세 문제에 관해 함기도 감사가 아뢰다.
세종시력 65권 세종 16년 8월 20일 갑자 세번째 기사 영북경원부의 조세 문제에 관해 함길도 감사가 아래다. 영북경원부는 금년에 볕곡이 잘된 곳이 있고 잘되지 못한 곳이 있으니 그 잘된 곳에서는 금년 조세의 반만을 거두고 잘되지 못한 곳은 3분의 1만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5권 세종 16년 8월 20일 갑자 네번째 기사 판중추원서 안수산의 졸기. 수산은 경상도 순흥 사람이니 중궁의 외삼촌이다. 감찰 지평으로 여러 번 옮겨 판통내 문사에 제수되고 기해년에 참총재가 임명되어 동지 동령부사에 나아갔으며 공조 형조의 참판을 거쳐 정민년에 지도령부사가 되고 갑이년에는 판중추원사가 되었다. 수사는 관후 근신하였으나 정처를 소박하고 기첩의 사랑에 빠져서 집을 다스리기에 법이 없으니 시대의 논의가 거르게 여겼다. 죽음에 미쳐 2일 동안 조시를 정지하고 관에서 장사를 지내며 특별히 후한 치조와 치부를 행하였다. 시호는 소관이니 용모와 행동이 공순하고 아름다움이 소이요 마음이 병이하여 남을 해방하지 아니함이 간이다. 아들이 하나이니 안구경이다. 중궁이 외조부 천보의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산이 가장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수산이 종기가 나서 장차 죽게 될 때에 양전이 연달아 중간을 보내어 문병함이 길에 끊이지 아니하였고 위하여 품계를 올리고 특이한 은총을 더하였다. 의원 박근은 종기의 뜸질을 잘못한 까닭으로 사는 고향에 안치되었다. 양전은 중전과 대전이다. 세종시력 65권 세종 16년 8월 21일 을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65권 세종 16년 8월 20일 병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력 65권 세종 16년 8월 20일 병인 두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 의식과 같이 양로연을 베풀다. 이규령은 나이가 89세인데 잔치가 장차 끝날 무렵에 아래기를 노신이 일찍이 함길도 순문사와 찰리사를 지내서 본도의 일을 깊이 아옵니다. 여측의 시중 윤관이 여진을 토벌하고 비를 세운 뒤에 알무카의 땅이 풀밭으로 되어 야인의 소굴이 되었는데 이제 바야흐로 성벽이겠고 중하씨와 장수를 명하여 서쪽을 치게 하여 군사를 온전히 하고 첩서를 바쳤으며 또 알무카에 두 거진을 두어 방비를 엄히 하셨으니 노신이 거룩한 일을 기꺼이 보고 경사를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아뢰기를 비로소 양로의 예를 일으켜서 노인을 우대하시니 심히 거룩한 일이옵니다. 또 예약을 제작하여 전장과 문물이 밝게 갖추었으니 신이 더욱 기뻐하고 경축하옵니다. 신은 아이가 이미 늙어 보답할 길이 없사옵고 다만 성수의 만년을 축수하고 또 신의 나이로 성상의 수를 기약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경의 아름다운 뜻을 알았소. 알모카 등의 곳은 조종의 옛 땅이니 헛되게 버릴 수가 없소. 내가 조종의 엄덕을 입어 이에 이르렀나니 늙은 대신들이 기뻐 위로하고 나도 기뻐하오. 또 연전에는 경이 여유고 약하더니 금년에는 살이 오르고 윤택하니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늙은 환관 김양이 시를 올려 성덕을 찬미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아름다운 뜻을 알았다 하였다. 늙은이들이 취하고 배불러서 혹은 지팡이를 짚고 혹은 자제들이 부축하여 조용히 파하가 돌아가니 태평시대의 거룩한 일이었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3일 정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3일 정묘 두번째 기사 평안 황해도에서 큰 비로 산이 무너져 압사한 자가 남녀 64명임을 예조에서 아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3일 정묘 세번째 기사 평안 황해도의 작황을 묻고 경상전라 충청도에서 성을 쌓아 후환을 방비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흉년에 평안도와 황해도가 서로 갖고 다름이 있느냐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두 도의 감사의 복으로서 보면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아랜 것으로서 보면
논곡은 조금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혹 말하는 이가 있어 말하기를 대신을 밖에 보내어 패를 시키지 말라. 성을 쌓아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하니 이는 모두 눈앞에 뵈는 일만 가지고 말하는 계책이고 멀리 생각하는 계책은 아니다. 대신이 밖에 나가면 어찌 접대하는 패가 없으며 성을 쌓는 것도 백성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태평무사할 때 편안하다 하여 성부를 긴급하게 여기지 아니하다가 만약 갑자기 별난이 일어나게 되면 앞서 그 패를 말하던 자가 능히 그 스스로 그 환란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취하지 않은 까닭이다. 또 경상, 전라, 충청 등 도는 평안 함길도와는 같지 아니하니 이 일이 없는 데를 당하여 마땅히 급히 성을 쌓아서 호환을 방비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0억원 세종 16년 8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0억원 세종 16년 8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오승에게 제수된 의정부의 관직을 옮겨줄 것을 사헌부 장령 허후가 아래다. 신이 경제육전을 삼고하옵건대 의정부 당상의 좌차는 엄하게 구별되어 범할 수 없는데 이제 오승은 숭정으로서 참찬이 되었으니 만약 산관에 쫓아 동벽에 앉으면 직사에 어긋남이 있고 직사에 따라 서벽에 앉으면 산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육조로서 보면 판서는 비록 숭록과 숭정일지라도 참판은 모두 가성과 가정이니 육조도 그러하옵거든. 하물며 의정부는 백관의 장이므로 한자리보다 엄하여 다른 사에 비할 바가 아님에 있어서 우리가 성을 부득이 의정부에 두어야 한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부득이함이 아니라면 청하건대 다른 벼슬로 바꾸어서 의정부의 좌차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일숙번이 숭정으로서 참찬이 되어 예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 일품으로 참찬이 된 것이 무엇이 해로우리. 또 참찬을 앞으로 자헌과 정헌으로서 제수한다 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해로우리야 하였다. 성은 사람됨이 착하고 부드러워서 의정부에 합당치 아니하므로 사헌부에서 좌차를 가지고 칭탁하여 청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60억원 세종 16년 8월 2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전라도 흥덕사람 생무원 이중첩이 효행심이 깊다 하여 서용하다. 전라도 흥덕사람 생무원 이중첩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에 용감하며 능히 조부의 분묘를 지키고 조석 상식을 드리기에 부지런하여 효행이 특이하오니 서용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억원 세종 16년 8월 2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평안도의 검년 조서를 실전 1결 이하는 곡식으로 받아 명년의 종자로 삼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평양 일도는 충수해로 곡식이 줄어서 명년의 종자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검년의 거두는 조세는 실전 1결 이하는 곡식으로 받아서 명년의 종자로 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억원 세종 16년 8월 24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보충군에 속한 악공에게 근무한 날수에 따라 대부장직을 줄 것을 예조해서 아뢰다. 보충군에 속한 악공은 혹시 12~3년에 이르러도 직을 받지 못하고 병조 보충군은 4개월마다 서로 받고 본을 쓰는데 그 근무한 날을 상과해 대부장의 직을 받으오니 이제 악공에 속한 보충군을 이 예에 따라서 근무한 날이 많고 적음으로써 대부장의 직을 주고 그대로 악공에 속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억원 세종 16년 8월 24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중촌부사 김익생을 이교 대신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로 삼다. 국제에 절제사는 2기 만에 교대하는데 이교의 사람됨이 민첩하고 겸하여 음식 요리를 잘하였다. 이때 중국에서 사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사홍제조 이중지 등이 아뢰기를
사신을 연애할 때 상감 앞에서 요리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이교 임기가 아직 거기에 차지 못하였어도 교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중궁이 사정전에 나아가 양요연을 의식과 같이 베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산호 말동이 개 오미를 때려 죽인 죄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산호 말동은 개 오미가 그 아내를 간통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실상을 묻고자 하여 주먹으로 개 오미의 등을 때려서 죽기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싸워 때리다가 살인한 죄로 논할 것이나 그러나 다만 두 번을 때렸은즉 갑자기 죽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었고 또 그때 금시한 의원도 말하기를 두 흉병으로 몸이 누렇게 여였다고 하오니 별로 다른 까닭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가 두려움으로 구타여 살인한 것으로는 논할 수가 없을 듯 하옵니다. 대명률을 상고하옵건대 무릇 보고한 자가 고한 안에 상해로 인하여 죽게 되면 이는 싸워 구타하여 살인한 죄로 논하고 비록 기한 아내라도 상해한 것은 이미 회복되고 다른 까닭으로 인하여 죽었으면 각각 본디 기한 아니라도 상해한 것은 이미 회복되고 다른 까닭으로 인하여 죽였으면 각각 본디 싸워서 상해한 죄로만 논할 것이며 손발로 구타하여 상해한 자는 태형 30에 처한다고 하였으나 인명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하므로 또한 폐죄로 논할 수는 없사오매 법률에 비추어 죄를 정하기가 어렵사와 위에서 재결하시옵는 바를 취하겠습니다. 하므로 의정부와 제조에 내려 논의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의 논에는 싸워 구타하여 상해한 죄로 논하라고 하고 의정맹사성 등의 의논에는 싸워 구타하여 살인한 죄에서 감등하라고 청하니 형장 100에 차라고 명하였다. 보고는 집행유예이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임금 및 중궁과 동궁이 임영대군 이구의 지배로 이어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율문을 권악하게 하는 방법을 아뢰다. 형벌은 사람의 생사가 달렸으므로 성인이 심히 중히 여기고 삼가 행하는 바인데 검률이 경외의 죄수를 모두 판결하니 진실로 율문에 정통하지 못하면 율을 매기는 즈음에 어찌 경중과 생사를 판단의 착오로 인하여 혹 원통함 품고 억울함을 갖게 되는 일이 없사오리까. 그렇다면 율문을 강습하는 법을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악하는 방법을 아래의 조목에 나누어 열거하옵니다. 1. 율업 출신자에게 그 배운 바를 강하게 한즉 구두를 알지 못하는 자가 간혹 있사오니 어찌 정숙하게 강독하여 본말을 통달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제거 이하가 항상 출근하여 거느리고 강습하게 하는 법을 이미 세웠사오나 율학을 하는 자가 망령되게 스스로 족하다 이러고 여러가지 연고를 핑계하여 강독하기를 즐겨하지 않사오니 검으로는 강독한 것을 문수에 기록해 두고 정숙하기를 힘쓰게 하며 제조는 항상 검찰을 가하여 만일 연고를 칭탁하고 읽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날의 출근한 것을 삭제할 것입니다. 1. 칠품으로 거간한 자를 혼도라 이끌고 그대로 본학에 근무하여 율문을 강습시키되 매년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상고하여 뽑아서 유품으로 거간토록 하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그러나 제주를 시험하는 법이 없으므로 읽고 익히기를 게을리하니 매월 제조가 고강하여 그 통하고 통하지 못함을 기록하였다가 해마다 뽑아서 사용할 때는 그 고강한 점수와 출근한 날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그 중에서는 특히 율문에 통하고 관리의 직책을 맡길 만한 자에게 서울의 동반이나 외방의 수령으로 수용하여 권면 장려하고 그 채아로 제수하는 것도 이 예의에 의할 것입니다. 율령은 여러 사회 관리들이 마땅히 강습할 바인데 단지 율학자만이 전업으로 하고 다른 이는 모두 배우지 않으므로 이과 시험에
율문을 아울러 시험하는 법이 비록 영갑에 있으나 과거에 나오는 자가 모두 익숙하게 강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맡는 날에 만일 법률에 비추어 처단할 일이 있으면 모두 율학자에게 판단하기를 돌리니 진시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는 이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본학에 나아가 율문을 강독하여 그 정통하기를 기다려서 교서간의 시험에 나가게 허락할 것입니다. 1. 지방의 대소 각과 울에는 모두 율학생도가 있으나 그 수는 매우 많아도 도무지 스승에게 수업함이 없이 한갓 헛이 쓸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울에서 나이가 젊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로 한두 사람을 각각 청거하여 보내서 본학에 나아가 강습하여 정숙하기를 기다려 모두 시골로 돌아가게 하고 그 중에 학업이 특이하게 본업에 출신하기를 자원하는 자와 혹은 이과로 돌아가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들어줄 것입니다. 1. 율학하는 사람은 비록 공부한 바가 정밀하고 익숙할지라도 육품에 올려준 뒤에는 다시 종사할 곳이 없고 또 7품 이하 신진들은 법률에 비추어 논단하고 경중을 비교하여 붙일 때에 착오가 있어 적중하지 못할 근심이 있을까 두려우니 본학의 훈도관 2사람 외에 다시 2사람을 더 두되 6품 이상으로 율문에 정통하고 여러 사람이 공경하고 복종하는 자를 본학에 항상 근무하게 하여 조율함과 후진을 가르치는 일 등의 일을 총섭하게 하고 그 포편하고 사용하는 법은 일체 다른 곳의 구전관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율학이란 일컫는 것은 곧 여러 학을 일컫는 통례입니다. 그러나 녹관 아문도 율학이라고 통칭하면 적당하지 않사오니 사율원이라고 바꾸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조율은 죄를 법률과 대조하는 일이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서시연의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다. 서시연의는 책 이름이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의정 최윤덕을 평안도에 파견하는 문제, 원접사를 파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의정 최윤덕이 평안도에 가는 것을 혹은 가하다고 하고 혹은 불가하다고 하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윤덕에게 하교하기를 자기의 일이라고 해서 혐의하지 말고 국가의 대체로서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황희는 의논하기를 저 양인들이 비록 흉하고 미련할지라도 어찌 능히 강계에 불쑥 들어와서도 녹질하오리까. 오직 강변은 알 수 없으나 절제사가 있사온데 어찌 대신으로서 군기를 세우고 항상 험한 변경에 있사오리까 하고 맹사성의 의논에는 저쪽 경계에는 성곽이 완전하지 못하니 대신을 보내어 변경의 수위를 더욱 엄하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윤덕의 의논에는 연전에 성전한 것은 소신의 무력으로서가 아니고 오로지 전하께서 심무하옵신 소치이옵니다. 이제 저들이 비록 와서 항복하였을지라도 잠시 신하 노릇하다가 고대 배반하여 그 마음이 매우 간사합니다. 신의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진복시킬 수는 없사오나 저들이 만약 신이 가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군사를 엄하게 하고 방비를 굳게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니 신이 가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했다. 또 의논하기를 우의정이 내려가면 군용 도순감사를 부사로 이끌어 같이 가게 함이 어떨까 하니 윤덕이 말하기를 대신이 함께 가면 접대하는 패가 없지 않을 것이오니 신이 군용을 겸해 살피오리다 하며 황희 등이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예전에는 사신이 나오는 것을 비록 소문으로 전해들어도 곧 원접사를 보냈는데 이제 장준이 사신이 나온다는 말을 친히 듣고 왔거늘 원접사를 곧 띄어 보내지 아니하였다가 만약 의주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사신이 반드시 박대한다고 할 것이니 어느 때에 띄어 보낼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오는 9월 10일 사이에 보냄이 가합니다고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의선군 남희가 중국 조정에 들어갔을 때 예부 상서가 말하기를 황제가 홀라운이 노력한 우리나라 인구를 찾아오는 이로써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패가 되지 않겠느냐. 쓸데없는 여자 12여 명은 비록 찾아오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무엇이냐고 하므로 남이가 대답하기를 신의 알바가 아니라 하니
상스가 그래도 말을 하라고 하므로 남이가 말하기를 황제께서 사람을 보내어 본국 사람을 찾아 보내주시면 본국에서는 감사함이 깊을 것이니 어찌 폐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이 같은 일에 만약 찾아오지 아니하면 후일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상스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장차 도모하겠으니 이 말을 최진에게는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제 천추사 박신생이 중국 조정에 들어가서 조정에서 만약 위의 사유를 묻거든 장차 대답할 말은 조정에서 본국의 주청함도 없는데 홀라움같이 험한 땅에 사신을 보내어 포로를 찾아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니 우리 전하의 감사한 마음 지극하다 하고 만약 묻지 않거든 말하지 아니하면 어떨까 하니 모두 말하기를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또 인언하기를 박신생이 중국 조정에 들어가서 요동 및 중국 조정의 일을 관계하는 관리들이 만약 야인의 마수와 인구를 다 돌려보낸 여부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하니 희등이 의논하여 일할 목록을 꾸미고 이르기를 인구는 연전에 성질을 공경히 받으러서 즉시 사람을 보내어 추세하여 빠짐없이 돌려보냈고 홀로 첩아한 등 5명만은 본래 본국 계통이므로 사연을 갖추어 주더라고 머물러 두었더니 성지에 이르기를 둘이 서로 화순하면 저들도 마음을 고치어 기순할 것이다. 두세 번 돌려보내달라고 청하니 부자와 부부가 서로 갈려있는 정이 진시로 가엾다고 하시 우리나라에서 이미 돌려보냈고 마필은 어느 곳 없이 두루 찾아서 역시 돌려보냈으나 간혹 간사한 백성이 숨기고 나타내지 않은 것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 수색하여 건장한 새끼말 합해 몇 필을 위의 처방과 일시에 보낼 것으로 대답하고 만약 묻지 않거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7일 신미 첫번째 기사 우의정 최윤덕이 평안도에 같이 갈 군관의 수를 정할 것을 청하다. 신이 변경을 진노하는 임명을 받았으니 마땅히 가야 할 것이온데 저들이 만약 변경을 침범하면 마땅히 어디까지든지 쫓아야 할 터이온즉 군관이 없을 수 없사오니 연전에 신이 거느리고 갔던 군사의 수를 적당하게 감하여 정해주옵소서 하니 하고 또 아래기를 채치우는 데리고 갈 수 없사오니 다른 한간 중에서 그리 능하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데리고 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7일 신미 두번째 기사 가을 강무 때 강원 경기도의 시위패로 따르게 하고 금년에는 관군 용만을 전고하기로 하다. 병주판서 최사강 등이 아래기를 금년 가을 강무에는 강원도와 경기의 시위패는 대가를 따르지 말게 하였사오니 강무를 아니한다면 그만이거니와 기위한다면 몰입군이 없을 수 없사온데 하물며 그 도의 두 도의 시위패는 오로지 몰입군으로서 번상치 못하게 하여 그 노력을 쉬게 하오리까 신등은 원컨대 함께 대가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고 인하여 아래기를 각도의 군용을 점거하는 데에는 모두 대신대를 보낼 것이오나 일시에 모두 점거하고자 하면 소란한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신등은 원컨대 금년에는 관군용만 점거하고 그 나머지는 각색 군용은 후년을 기다려서 점거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7일 신미 세번째 기사 전라도 전주 등 13곳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8일 임신 첫번째 기사 전라도 장성 현감 최추가 하직하니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다. 불러들여 보고 이르기를 전라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내가 심히 염려하였는데 금년에는 적이 잘 되었다 하니 그대는 직소에 나아가 형벌을 삼가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8일 임신 두번째 기사 정흠지와 박군을 각도에 보내어 고을을 순행하여 성 쌓는 틀을 살펴서 정하게 하다.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8일 임신 세번째 기사 산호 황복이 그 동생 인류가 금부초와 금자경을 훔쳤다고 고소한 일을 논의하다. 악공 권효생이 승정원에 고하기를 산호 황복이 나에게 부탁하기를 동생 인류가 금부초와 금자경을 훔쳐서 녹여 썼는데 나는 형제가 하는 의뢰로 차마 고발하지 못하겠으니 너가 가서 고하라고 하옵니다 하였다.
안중선이 아뢰기를 인류의 범한 바는 비록 그러다고 하겠으나 그 형이 되어서 마땅히 숨겨야 할 것인데 이제 몰래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친동생을 모해하니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며 효생은 그 상타는 것을 다행히 여겨 황복의 불의로 꼬이는 것을 조차 자기에게 상관없는 일을 까닭없이 순서를 넘어서까지 고소하였으니 죄를 용서치 못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용언하는 법을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폐를 막아 풍속을 후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날에 남의 검을 훔친 것을 고발하고 따라서 상을 받은 자가 하나만이 아니므로 무식한 무리들이 이로 인하여 벌떼처럼 일어나서 형이 그 아우를 고발하는 자까지 있어 풍속의 야박함이 일조에 이에 이르렀으니 원컨대 형주로 하여금 추액하여 아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8일 임신 네번째 기사 전참이 고득종이 제주도의 마소 도둑의 처벌 문제에 관해 상서하다. 신의 고향인 제주는 예전 얼마 년에 차현유와 내성의 무리들이 마적이 되었었는데 그때 만호가 군사를 뽑아서 잡고자 하였으나 기밀이 누설되어 도리어 도둑에게 패한 바가 되자 도둑이 더욱 성하여 권세를 오로지 잡아서 나라를 배반하려고 하여 역모를 꾸미고 난도를 일으켜 그 해가 이르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토관들이 나라의 위령을 힘입어 능히 그 무리들을 평정시켰습니다. 대저 본주는 살림이 울림하고 깊숙한 굴혈이 심이 많아서 도둑질하는 자들이 모이는 소굴이 되어 매년 몰래 숨어서 공사의 마소를 도둑하여 죽이니 이같이 하는 것을 검하지 아니하면 장차 그 폐해를 구제할 길이 어렵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 도둑들을 장차 육지로 모두 내보내어 평안도 땅으로 옮기려 하옵시니 이는 신의 본래의 소원이옵니다마는 다만 이제 고향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마소의 도둑이 더욱 많다고 하옵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군자는 비록 곤궁할 때를 당할지라도 그 절개를 굳게 지키지만은 소인은 굶주림이 극도로 절박하면 죽음을 구제하려 하여도 넉넉지 못하거든 어찌 능히 염치를 차리는 마음을 지니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아니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이 없는 무리들이 도둑해다가 죽여서 먹는 자가 많이 있으니 만약 범한 바의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체포하여 묶어둔 자를 모두 일시에 서둘러서 몰아내게 하여 아비와 아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가 갈리고 흩어지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이 들떠서 모두 흉한 무리들이 분을 품고 숲속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면 해가 작지 아니할 것이오니 옛날 도둑의 근심이 혹 오늘에 다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살피시어 두 번 도살한 죄를 범한 자 외에는 이제 흉년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한 자는 아직 그대로 두고 배반한 마음을 안정시켜서 예전에 가졌던 마음을 고치게 하고 이후로 도둑질하는 자는 비록 초범일지라도 곧 육지로 내보내어 먼 도에 두게 하면 마적이 스스로 끊어지고 언짢은 풍속이 새로질까 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새 의정과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서에 의하여 시행하시옵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28일 임신 5번째 기사 중해상이 중해관을 죽인 죄를 교형에 처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31일 갑술 첫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30일 갑술 두번째 기사 김자돈이 직첩을 도로 주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8월 30일 갑술 세번째 기사 팔도에 대신을 보내어 군용을 점검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편안할 때에 위태함을 잊지 아니하면 진실로 나라를 지키는 좋은 계책이오나 시들이 좋지 못하면 이를 줄이는 것도 역시 백성을 구제하는 방편이옵니다. 전하께서 이미 사도의 대신을 나눠 보내서 성부를 순행케 살피게 하시고 또 팔도의 장자 대신을 보내어 군용을 순행하여 점검하게 하시려고 하시오니 그 나라를 위태하기 전에 보호하시려는 생각이 간절하시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걸년 이후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연하여
국민의 생활이 넉넉지 못하였고 금년에 볕곡이 조금 낮게 되었다는 경상, 전라, 충청 등 도는 지난해의 흉년이 다른 도보다도 심하였으며 금년에는 각 도에 또 수해 혹은 한재가 있는 데다가 풍재가 더하여 경기, 황해, 강원도가 더욱 심한데 대신에 행차가 잇따라 함께 몰려들면 그 추종들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에 공사가 함께 시끄러울 것이오니 전하께서 비록 패를 줄이라고 경계하시나 번거로움이 예전과 같을 것이오니 보내지 아니함만 같지 못하옵니다. 만약 평양, 함길 두 도에 혹시 경계하고 방비할 일이 있다면 보내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나머지 각도는 두 도와 같이 급하지는 아니하오니 신등은 엎드려 바라옵건대 급히 그 명을 거두시고 특히 감사에게 명하여 군비의 잘되고 못되었음을 정밀히 살펴서 가축 기록해서 아래도록 하여 혹 완전하지 못함이 있거든 법률에 의하여 주의를 가하면 수령과 군민들이 누가 경계하고 살피지 아니하오리까. 만일 부득이하면 임시변통으로 삼품이하로서 굳세고 밝으며 공을 위하고 군무에 익숙한 자를 택하여 혼자 가서 검열하게 하면 공사가 번거롭지 아니할 것이요 군기의 의장도 든든하고 날카롭게 되어 이루어 놓은 기업을 지키는 좋은 계책이 되고 백성을 구제하는 편리한 정책이 되어 함께 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닌 것 말하기를 법을 세울 때는 이미 흉풍을 물론 한다고 의논하였으니 어찌 이 법을 고칠 수 있으리요 하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1일 을해 첫번째 기사 공신도감을 충훈사라에 걸고 그에 속한 관직의 명칭에 대해 2조에서 아래다. 공신도감을 고쳐 충훈사로 이끌어 사품으로 지사를 삼고 오품으로 도사를 삼되 모두 구전으로 하며 참여는 승, 녹사의 이름을 그대로 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1일 을해 두번째 기사 소격전의 서재를 개혁하여 도류에 합하고 정원 20명으로 서재의 임무를 겸하게 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2일 병자 첫번째 기사 김연지, 김수지, 송석동 등이 참의 성지도의 사당 있는 집을 나눠 가진 것을 처벌하다. 삼부에서 아래기를 참의 성지도는 창녕부원군 성석인의 적장자인데 그 아우 참찬 성발도의 사위인 김연지, 김수지, 송석동 등이 사당이 있는 집을 나눠 가지고 지도를 업신여기고 욕보여서 잠옷 조상을 높이는 뜻이 없으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함이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사하기 전에 있어서 추론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그 집을 찾아서 지도에게 주어야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2일 병자 두번째 기사 최사이, 김익정, 복녀, 이명신, 조주, 모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사이를 동지동령부사로, 김익정을 한승부윤으로, 복녀를 호조 우참판으로, 이명신을 첨지동령부사로, 조주를 좌헌납으로, 모순을 우헌납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2일 병자 세번째 기사 각도의 대신을 파견하여 군용을 점거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한갈대를 당하여 부루를 방비하면 나라를 위한 떳떳한 법이고 흉풍을 살펴서 시절에 맞춰 조처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도이니 나라를 위하여 별의가 어느 때에 변함이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권도도 때에 따라 나오니 이는 고금과 천하의 경을 가지고 권을 행하는 데 있어 한쪽도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해마다 사신을 나누어 보내어 군용을 순행하여 점검함은 나라를 위하여 부루를 방비하는 떳떳한 경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수재와 한재로 볕곡이 잘 익지 못하여 백성들이 먹기가 어려워 거의 굶주리게 되었는데 특별히 성상께서 창고의 곡식을 풀어주는 은택을 내리시어 굶주림을 면하였사오니 언덕이 지극히 우악하셨는데 금년의 농사는 비록 지난해보다 낫다고 하나 성숙기에 이르지
성숙기에 이르러 심한 장마가 열흘을 연하여 물이 넘치고 모래에 묻혀서 볕곡을 상하게 하여 흉년이 지난해보다 못지 아니하니 비록 한 해의 수입을 다 내놓아도 공사의 부채를 갚기가 부족하니 이는 곧 백성이 밤을 죽고 가을가리를 하여서 장례를 준비할 때인데 이제 대신을 나눠 보내어 군용을 순금하게 하니 무릇 군적에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풍문을 듣고 분주하여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밤을 죽고 추경을 할 가망이 있사오리까. 동쪽과 서쪽 경계에는 땅이 야인과 연하여 비록 흉년이 들지라도 불후의 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나머지 다른 도는 이때에 경비할 일이 없사온즉 순금할 필요가 없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곤도로 전례조차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군용을 겸하여 점검하게 하시고 아직 대신을 나누어 보내는 명을 거두시면 인생의 다행이 클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좋으나 그러나 대신들과 의논하여 자손 만대의 계책을 삼은 것인데 그늘의 사원부와 지식이 있는 이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고 이제 너희들의 말이 또한 이러하니 만약 흉년 때문에 정지하였다가 가령 명년에 또 흉년이 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내 또 고치면 이는 이른바 조선공사는 사흘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이니 나라의 큰 일을 어찌 흉년 때문에 피할 수 있으랴. 내가 궁궐 속에 깊이 있어서 재산과 산품 이하의 관원을 접대하는데 폐되는 그 경정이 어떠한지는 다 알지 못하나 오늘의 판사와 명일의 재상이 이를 처리하는 일은 다르지 아니하다고 하나 대신으로서 큰 일을 맡게 하면 그 일을 중히함이다. 이제 너희들이 적은 것을 말하고 큰 것을 말하지 아니하니 내가 듣지 않음이 이에 있다 하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2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정길생이 사람을 죽인 죄를 차명에 처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북교의 비계이기를 빈 뒤에 보사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대학연인을 종친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원접사 이숙묘가 의주를 향해 떠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6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홍지가 전현감 유종상과 싸우다가 잡혀서 옥중에서 신문하던 중 죽으니 이를 추격해 하다. 홍지가 전현감 유종상과 더불어 싸우다가 말이 국가에 미치자 경기감사가 영평철원의 수령으로 하여금 신국하게 하였는데 지가 옥중에서 죽으니 그 아들 홍유인이 말을 올리기를 차사원이 날마다 술이 취하여 그릇된 형벌을 지나치게 가하여 신근히 부어서 죽었으니 원하옵건대 추국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하니 임금이 감사로 하여금 추액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여관 판관 오정기를 차정하여 도망해 온 당인 유중손 등 35명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우자안 천목아가 칙서 3개를 가지고 알목하 지방에 이르렀음을 함길도에서 아뢰다.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지휘 우자안 천목아가 새 칙서를 가지고 알목하 근방에 이르렀는데 그 하나는 올적합 그 을다합의 곳에 동맥과 천모가 관하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마소를 돌려주는 일이고 하나는 올량합의 곳에 지금 가는 우지휘의 사리를 타 이르는 말을 들어 알게 하는 일이며 하나는 동범찰의 곳에 내관 장동하와 지휘 왕식 등을 가을과 겨울에 보내는 일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7일 심사 세 번째 기사 전 지중추원사 권희달의 졸기 희달의 사람들이 굳세고 사나우며 분을 잘 내고 거칠어서 시랑과 같은 점이 있으므로 이때 사람들이 강포한 사람을 지목해 말하기를 권총제라고 하였다. 태종의 잠저 때 예정을 생각하여 드디어 높은 바늘에 이르렀다. 죽음에 미쳐 하루 동안 조시를 정지하고 조문하고 부의를 보내었다. 시호는 위려이니 사납고 강하고 과단함이 위요 전의 허물을 뉘우치지 않음이 여이다. 두 아들이 있으니 권인 권축이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밝기 전에 중궁이 환궁하고 묘시 초에 환궁하였다. 세종시록 65권 세종 16년 9월 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우자한 천모가의 접대와 대답할 말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의정부가 여러 판서를 불러 이를 의논하였다. 하나는 집이 우자한 천모가가 알목하에 이르면 어떻게 대접할까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는 배지위의 예의에 의하여 의복을 하사하고 두목은 줄 것이 없다 하고 노환 등의 의논에는 사신과 두목에게 모두 주지 않는 것이 가하다고 하며 접대할 때의 할 말에 대해서는 모두 말하기를 전하께서 사신이 건강히 온다는 말을 듣고 소신으로 하여금 주가를 가지고 와서 무난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만약